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 주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주간 마감에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바로 수급 동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는가 싶었다가 또다시 매도하고 좀 큰 변동을 보였죠. 수급 어땠나요? 일단 외국인 들어오다가 나갔는데 나가는 것 치곤 지수가 덜 빠지죠. 그래서 긍정적인 형상 같고요. 자료 보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시장이 괜찮았습니다. 오랜만에 괜찮다고 네.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 외국인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6,700억. 그 기간은 무려 거의 2조 가까이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때 우리 개인 투자자는 2조 5천억 이상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보시면은 외국인도 역시 샀겠죠. 시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3,900억 매수, 기관 투자가는 1,300억 매수. 네, 역시 우리 개인 투자자분은 2천억 정도 매도를 했다. 제가 준비한 걸 좀 바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요. 네. 아까 우리 11시 시간에 많이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관세 유예했고, 근데 엔비디아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H22 수출 제한을 했는데 거기서 약 50억 달러 매출 로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컨센상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AI 낙수 효과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슈 보시면은 무역 법원에서 상호관세 위헌 가능성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즉각 대응을 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금리 인하한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생각보다 빠르게 2,700이 왔어요. 네.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적당한 위치를 이뤄가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거보다 다소 빠르게 올라오면은 일부 올라올 때 일부 섹터들이 과열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어딘지. 어제 많이 올랐었죠. 그러면은 이 과열된 섹터를 내가 어떻게 할지가 이번 주에 고민이 되겠죠. 그리고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써놨는데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그런 종목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빠지겠어요, 빠져봤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수 자체의 하방을 공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요런 자료들이 좀 회자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다른 주에 대비해서 무난한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수 하방은 견뎌지겠지만 어쨌든 변동성에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번 주 이제 코스피 매수 상위 종목들부터 좀 살펴볼까요? 종목 바로 넘어가면은요. 네. 이렇죠. 이번 주에 제 방송을 하면서 주도주 바뀌나요를 한 5번 질문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안 바뀌었죠. 외국인 보시면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오랜만에 삼성중공업입니다.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현대로템, 카카오,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에어스페이스인데 어떻습니까? 기존 주도주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네. 우리 주중에 뭐 2차 전지로 넘어가냐, IT를 사야 되냐 이런 많이 하셨는데 외국인들 이러고 있고 기관 투자가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샀는데 요거 어떤 느낌이시냐면 지수가 상대적으로 땡겨 올라가고 있으니까는 대형주를 사서 해치를 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삼성물산, KB금융 뭐 적당할 것 같고요. 기관 투자가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니 개인 투자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 2주 연속 말씀드렸는데 SK텔레콤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지금 3주 연속 사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하나솔루션, 하나비전, 삼성식품 상대적으로 나머지 4종목은 괜찮은데 이 종목이 텔레콤이 안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좀 확인하자는 측면 그리고 싼 거 좋습니다. 배당도 좋고요. 그렇지만 타이밍이 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업데이트 드리기로 하고요. 코스닥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코스닥은 SM 많이 들어왔습니다. 텐센트 지분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하이브의 지분을 넘겼기 때문에 당연히 네. 가장 큰 금액이 들어왔을 거고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JYP, 올릭스순 기관 투자가 보시면 실리콘투입니다. 화장품, 알테오젠, 바이오,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오테크닉스. 중간 3개는 바이오고요. 화장품 샀고 그리고 IT 일부 샀어요. 그러니까 IT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중이고 화장품이라든지 기존 바이오는 세게 사고 있다. 이게 맞지 않을까요? 개인 투자자 보시면 휴젤, 펩트론, 바이넥스, VT, 클래시스 사실 그렇게 큰 결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종목들이 보면은 올랐다가 상대 좀 쉬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코스닥도 같이 들어온 경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수급은 네. 역시 무난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대로 코스피 지수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2,7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시장 다음 주 대선이란 현충일로 2거래일 연속 쉬어갑니다. 네. 뭐 일정이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지금 이제 현장에서 느낌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장이 살짝 쉬고 있는데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갔다 또 쉬어요. 화요일 날.
그러면 징검다리예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주식을 내가 세게 살까 하다가도 다음 주에 볼까? 라든지 어제 세게 움직였던 업종이 지주사라든지 증권, 약간 정책성에 대한 기대감이 발현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글로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어떻습니까? 약간 고민이 되는 상황이죠. 네. 개인적으로 쉬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쉬는 거 월화수목금은 다 장은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음 주에 2번이나 쉬죠. 네. 잠시 일정 보여주시면은요. 31일 보시면 중국의 5월 국가통계국 PMI 아마 내일 발표를 할 거고요. 이전 49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고 6월 2일 날 보시면 중국 증시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5월 ISM 제조업 지수 이게 소프트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다음 주에는 소프트 데이터랑 고용인 하드 데이터 같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장에 진행이 되는지 어제 트럼프랑 파월이랑 만났는데 네. 역시 서로 강건합니다. 둘 다 서로. 팽팽했죠. 그렇죠. 뭐 그거 서로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6월 3일 보시면은 드디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휴장을 하게 되고요. 중국의 5월 차이신 제조 PMI 발표하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4일로 넘어가는데 베이지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연준 얘기를 들어설 때 한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관세 얘기 잘 안 했어요. 스스로 네. 인정을 안 하다가 요즘 슬슬 한 2주 전부터 관세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번 연준 베이지북 때는 관세 별로 언급이 없었는데 이번에 언급이 어떻게 강해지는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일 보시면 우리 현충일 휴장 그리고 그날 밤에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 비농업 취업자 수 봤을 때 17만 7천 명 정도 나왔는데 그게 컨센 하회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나올지 고용이 둔화가 될지의 여부가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하반기에 2번 정도 일단 네. 우리가 패드워치상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정책상으로 바뀌는지 아마 다음 주에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관세 여파가 이제 반영될 지표들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점 다음 주에도 일정들 기다리고 있고 다음 주 이제 징검다리 휴장과 맞물려서 투자 전략 세우기가 좀 고민이 네. 될 텐데 어떻게 조언을 해주십니까? 기본적으로 헷갈릴 때는 쉬는 게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쉬는 거 치고는 종목이 또 세요. 네네. 그럴 때는 1분만 해야죠. 잠깐 자료 보여주시면은요. 이렇습니다. 시장 플레이어들의 자신감이 향상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썼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기존까지 저는 지난주까지 사타 팔았다 했습니다. 매매를 했는데 이번 주부터 매매하다가 매수하고 안 팔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앤홀드로 좀 바뀌고 있죠. 왜냐하면 그 다음날 더더라도 오르는 거예요, 종목들이. 그리고 빠지더라도 제한적으로 돛지 모양이라고 그러죠. 네. 혹은 빠지더라도 1, 2% 정도.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갑니다. 화장품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신감이 향상되는 중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주도 섹터가 있죠. 어디가 있습니까? 조선, 방산, 엔터 쭉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가 됐어요. 건설, 지주사, 증권 이런 것들. 그러면 제가 지난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주도 섹터가 여러 개일 때는 시장이 잘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글로 도망가니까는요. 도망갈 곳이 없을 때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다 팔고 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 안 간다 그러더라도 혹은 어디 안 간다 그러더라도 갈 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시장 플레이어들이 어느 정도는 그 다음 대안을 찾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빠질 염려는 상대 적어 보이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설, 은행이라 증권 이거를 주식 한 10년 이상 해보신 선배님들은 아실 거예요. 전통 트레이커라 그러죠. 상대적으로 전통 트레이커는 매우 강력합니다. 네. 올라오면은 안 쉬어요. 예전에 건설주 최근 3년 안 좋았지만은 왜 우리 고객들이 저한테 건설주 좋은 거 없냐 물어보는 이유도 올라갈 때 강력한 걸 10년 전에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 트로이카가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하자 이 말씀보다는요. 트로이카가 세면은요. 테마가 안 움직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은 어려울 때 다른 걸 할 데 없을 때 테마가 움직여요. 근데 다음 주가 대선이라는 굵직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정책 테마 있는 거 한번 해볼까? 라는 것보다는요. 일단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주도주 섹터 내에서 순환매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자라는 측면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제까지 다소 과했거든요. 과하니까 오늘 한 1, 2%, 2, 3% 밀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대선 전후에 그러면 오늘 반 정도 그리고 월요일 날 하루 반 정도의 영업일수가 남았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셌었던 지주사라든지 증권을 차익 실현을 할까? 안 할까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놀라시는데 대부분들이. 근데 지금 좀 약간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크게 세론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부분 다 세론이라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항상 그러죠. 모든 투자 전략가들이 같은 얘기를 할 때 네.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정책의 발현 여부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여부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그럼 결론은 뭐냐? 조금 남겨두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수익이 나더라도 이런 것도 그 다음 매매를 위해서. 그리고 이거 가장 경계할 걸 써놨어요. 주도 섹터 변화의 홀짝 게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뭐죠? 조선 팔고 2차전에 살까요예요. 그런 게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렇죠? 네. 내 비중을 갖고 조절을 하는 거지 이걸 좀 홀짝 게임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국장 뭐 안 된 이런 거 있잖아요. 전통적인 부정론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적당한 올라온 거에 대한 과열은 있긴 있지만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지 우리가 지금 봤었던 섹터들을 빠질 때 조금씩 들어가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과 열정 사이 그리고 너무 시장에서 뒤처지지 말고 계속 시장을 바라보자. 꾸준한다면은 해볼 만한 시장이라고 여전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고 있죠.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